Enjoy everything with two-door coupe Maruhan's 911. 계속 다음에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거 산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죽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4GTS 카브리올레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걸린다 그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가 한 제일 빨리 나오는데 1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고가 조금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낮아서 바닥 긁힐 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으면 더 신경 쓰여서 개인적으로 뒷모양이 번호판이 안에 달린 차들이 멋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조약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잘 들면은 이 면이 넓은 게 좋아서 번호판 아래에 있는 이 기본 범퍼가 저 마루하니 992.2 를 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유튜브 각이 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차를 출고하고 집에까지 올 때 느낌은 86보다 훨씬 단단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86보다 더 포르쉐가 딱딱하지 않다, 오히려 포르쉐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말들이랑 다른 건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출고하고 한 번 더 서비스 센터에 이 내비게이션 문제로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아마 타이어 이 공기를 좀 뺐나봐요. 처음에는 뒷바퀴가 48 psi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아무튼 둘 다 앞에도 한 44, 5, 뒤에는 46, 7, 8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서스펜션과 댐퍼가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아닌데 바퀴가 이게 앞에는 20, 뒤에는 21인치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기압까지 막 거의 50 가까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 바람이 지금 앞에 33, 뒤에 37 정도 되는데 제 기준에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S500의 승차감이랑은 당연히 다르죠. 그 차는 정말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물침대는 아니고 탄탄하면서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단단한 힘센 그 근육질 사나이 같은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차를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은 신천 동로를 한번 돌고 시내 주행을 조금 하면은 일상의 그런 도로 주행 감각은 얼핏 대충 파악이 되고요. 시간이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고속화도로 80km 정도로 신호등이 없는 곳을 쭉 달리면 교외의 그런 승차감을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시간만 더 많이 난다면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면은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9 2.2가 출시될 때 정말 우연히 TV를 켰다가 포르쉐 공식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발표 현장 실시간 그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됐고, 막상 99 2.2 발표 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실제로 포르쉐를 기다리던 분들은 좀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드림카로 911을 꿈꾸시는 분들이야 뭐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세상 모든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기본 모델이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2, 3년 전에도 99 2.2는 GTS도 뭐 같이 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GTS는 끝물에 이제 판매량이 떨어졌을 때 가성비로 옵션을 다 넣어놓고 그 옵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대 성능으로 이제 출시되는 게 GTS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전기형 0.1.2로 이제 구분하거나 아니면 MK1, MK2로 구분하는데, 전체 그 풀 체인지 주기가 7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치면 약 3년에서 4년 사이에 전기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형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기형에서는 껍데기가 풀 체인지가 되고, 후기형은 트랜스미션이랑 엔진 같은 파워트레인이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막 이 주기도 조금 틀어지고 뭐 약간 달라졌지만, 이번 99 2.2는 파워트레인에서 특히 엔진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죠. 모양은 거의 그대로 가는데 엔진이 확 달라졌고, 그러면 99 2.2의 그 다음 세대 풀 체인지는 아마 이런 순서대로라면 다시 큰 사이즈로 바뀌고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신형 모델이 또 3, 4년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신형을 자꾸 기다리면 항상 그렇죠. 우리 컴퓨터 살 때, 핸드폰 살 때 계속 다음에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거 산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죽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가장 가까울 때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2가 출시된 걸 보고는 기본 모델과 GTS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모델은 그 어떤 모델도 나오지 않았어요. GTS만 지금 파는데, GTS만 해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포르쉐를 구입을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그 줄 서는,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기간이 짧아야 1년에서 많게는 2년, 3년, 4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현재도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포 GTS 카브리올레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걸린다 그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가 제일 빨리 나오는데 1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4륜 구동이 들어가면 포 GTS 쿠페가 되겠죠. 그 다음에 GTS 카브리올레가 있고, 그 다음에 포 GTS 카브리올레, 이렇게 네 가지 모델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S만 해도 4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옵션은 이제 자기 순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로 옵션을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3달이 채 안 걸리는 정도, 2달 반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GTS도 계약을 했었고, 그냥 카레라 4도 계약을 했었고, 4S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세 대 다 다른 딜러사의 카브리올레 모델로 계약을 했는데 4 GTS 카브리올레는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미뤘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 카레라 4S 카브리올레로 결국 출고를 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하다가 처음 마음먹었던 게 4S 카브리올레였고요. 중간중간에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추가로 계약할 때는 그냥 기본 카레라 4 카브리올레와 GTS를 계약했는데, GTS 계약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계약금이 GTS 이상만 계약금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500만원이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계약했던 그 시점에는 300만원이 계약금이었어요. 계속 올라왔죠. GTS는 단지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계약을 했던 건데, 기다리면서도 GTS까지 사실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이 일단 멋있어서 GTS,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가지고 GTS를 하고 싶은 거 빼고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GTS 하면 이 시트가 GTS 그 레이스 텍스라는 그 시트가 GTS의 그 뭐랄까 시그니처 같은 느낌을 주는 시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레이스 텍스 안 하고 결국 가죽으로 다 선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GTS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배기음 같은 게 조금 더 우렁차다곤 하는데 그것도 터보랑 또 소리가 다르거든요. S랑 다르다고 하지만 터보랑도 다르다고 하니 그 중간쯤 되는데, 엔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해서 소리가 아주 그것도 두 개 비교해야지 차이가 나는 거지, 따로 타고 다니면 잘 알 수도 없을 정도인데, 가성비 모델이었잖아요. 가성비가 좋으면 또 GTS 사는 게 100번 맞는데 가성비도 떨어졌어요. 이번에 가격도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차고가 조금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낮아서 바닥 긁힐 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으면 더 신경 쓰여서 앞에 그 리프트로 올리는 기능이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만 찍고 만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 7월이죠. 딜러분께 얘기해보니 아직 99 2.1이 주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9 2.2가 어떤 건지 알게 됐으니까 미련이 없어서 이제 99 2.1을 거의 마지막 끝물로 이제 계약을 넣었습니다. 옵션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드릴까 싶어요. 자, 옵션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99 2.2를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해보니까 웬만한 게 그냥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크게 넣을 게 없어서 컨셉을 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미취학 아동 2명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투어링 하기에 좋은 차, 용도에 맞는 게 제일 좋은 차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뚜껑 열고 어디 유유자적 여행 가는 용도가 이 차라서 사실 고성능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4S를 샀지만 여러분들께는 그냥 기본에 최대한 그 옵션 없는 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기 보유했을 때 고장날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아무리 이제 운전하는 게 즐거운 차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쉬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초기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쯤에는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느낌인데, 포르쉐가 소모품 쿠폰 주는 게 한 21년 정도 기준으로 주다가 지금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차 사면,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엔진 오일 무료 교환권 이런 거 주잖아요. 할인을 많이 안 해주는 대신에 최근에는 할인도 좀 해주는 것 같고, 근데 BMW는 평생 엔진 오일 교환 이런 건 없지만 할인을 엄청 해주죠. 그래서 새 차 사면은 한동안 돈 들 게 없는 게 맞는데, 포르쉐도 4년 동안 무제한 키로를 AS 고장 수리는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의 소모품을 갈아주는 게 원래 같이 있었는데 21년도 정도인가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짜리는 100만원대고 4년짜리는
400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1년 정도에서 쿠폰이 빠지는 그 시점쯤에 아마 반자율주행도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19년, 20년에 카이엔 계약하고 파나메라 계약하고 그럴 때 다른 회사들이랑 옵션 차이 좀 나더라고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코딩으로 반자율주행을 뭐 살리는 그런 것도 뭐 유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동안 반자율주행이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선택할 수 있게 공짜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가격도 많이 올리고 오히려 그 가격을 올렸으면서 소모폰 서비스 팩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 관련된 게 차선을 넘어가면 알려주는 기능, 그 다음 차선을 가운데로 잡아주는 기능, 그 다음에 옆에 사각지대에 차가 오면 여기 불 들어오는 기능, 뭐 이 정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옵션 넣는 거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헤드라이트, 매트릭스 LED 라이트죠. 또 무슨 플러스 들어간 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아무튼 뭐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로노 패키지 정도 두 가지는 뭐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992도 마찬가지겠죠. 그 라이트가 일단 다 4점씩이에요. 옛날처럼 동그란 그 램프는 없고 다 4점씩인데 옵션을 넣으면은 그 4점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뭐 얼마나 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4점씩은 다 가더라고요. 한번 주문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옵션을 넣은 게 이 시트에 이 차는 스포츠 시트를 18웨이를 넣었는데 포르쉐 시트가 다들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타보니까 좀 허리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몸에 최대한 더 맞출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싶어서 18웨이를 했는데 컴포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8웨이라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몸의 곡선에 굴곡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시트가 되게 단단해요. 탄탄하고. 그래서 푹 꺼지는 시트가 아니라서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는데 그런 게 예민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18웨이를 해서 자기 그 자세를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제 체형에 맞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풍과 열선도 다 넣습니다. 제가 왜 C클래스랑 S클래스 리뷰할 때 C클래스 같은 경우 그보다 더 좋은 차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컴포트의 끝판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S클래스가 정말 더 이상 좋은 차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911을 타냐? 저는 뭐 스포츠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보면은 뭐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완벽한 차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성이면 스포츠성, 그 다음에 편안함이면 편안함,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한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조용하면서 편안하면서 스포티하고 뭐 다 모든 거 다 갖춘 차는 아니에요. 이 차 제가 근데 이게 이중 접합 옵션을 안 넣었는데 만약에 이 차 살 정도면 아마 대부분 안 넣는 게 맞긴 한데요. 저는 음악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스피커 오디오에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1 때 정말 우연히 아마데우스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푹 빠졌어요. 제 또래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NBA 농구가 엄청 인기 있었어요. 저희 사이에서. 그 다음에 가요로 치면 김건모 3집이 히트 칠 때였거든요. 저는 제 길을 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마데우스 영화 본다고 해가지고 푹 빠지는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6학년 때까지 6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치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대신에 우리 옛날에는 왜 위인전 전집 뭐 이런 거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거실 벽장입니다. 책꽂이가 아니고 주택에 살았었고요.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런 골목길에 그런 주택에서 그 거실에 벽장에 이제 책꽂이에 그런 전집들이 쫙 꽂혀 있었는데, 그 전집에서도 유독
음악가들, 그러니까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게, 슈베르트 이렇게 4개, 쇼팽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위인전을 유독 많이 봤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교 들어가면은 난 반드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날 거야. 여행 갔을 때도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였고 잘츠부르크였어요. 그래서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그 생가를 찾아가고 싶었고 정말 그 친필로 그 쓴 악보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었고요. 비엔나도 이제 피가로의 결혼 같은 거를 작곡했던, 그 다음에 슈테판 성당에서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대로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참 가고 싶어서 대학교 2학년 때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아무튼 그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스피커에도 예민해서 어릴 때부터 오디오 스피커에 관심은 있었지만 뭐 제가 돈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사주시는 걸로 그냥 듣고 했었는데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스피커 하나는 정말 좋은 걸 사야겠다 싶었는데 이것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 그 영상 하나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 극작가님이랑 같이 그 대화 86 타면서 대화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남자가 가지면 안 되는 취미 3가지가 있는데 거기 스피커 얘기 잠깐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아내도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상의를 해서 바월셀 윌킨슨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듣기에는 뭐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오디오는 아쉽지 않습니다. 지금 스피커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의 클래식 음악의 조예도 깊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911에 그 스피커 옵션 뭐 넣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보스 오디오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S클래스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피커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자동차에서는 제일 듣기 좋았던 스피커는 최근 볼보에 있던 그 바월셀 윌킨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스피커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는 아이들이랑 같이 타면은 계속 그 애들 음악을 듣는데 볼보 계약해놓고 그것도 한 1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볼보 1년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떴죠. 스피커를 위해서 차를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안전도 볼보가 안전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안전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벤츠의 부메스터랑 포르쉐 부메스터도 들어봤는데 그만큼 뭔가 돈을 더 들여서 보스 오디오에서 한 400만원 이상을 더 들여야지 부메스터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뭔가 뭐 조절하는 것도 훨씬 더 많고 조금 더 쨍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굳이 그 400만원을 차라리 저는 집에 있는 오디오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 오디오 충분히 너무나 괜찮아서 이걸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좀 풍절음과 노면소음도 좀 들어오네요.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옆 사람과 대화를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싫은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를 정도로는 아니에요. 조용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911을 타지만은 나는 그 배기음과 이런 것도 그런 거 들으려면 문 열면 되니까 좀 조용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창문 올리고 음악 듣고 좀 조용히 대화하면서 가고 싶으면 이중 접합 유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 정도 투자해서 조금 더 조용한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단열 면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이중 접합 유리가 여러 가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도 그렇고 사실 이 상태를 아는 상태면 저는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열선 들어가는 가죽 그 GT 스티어링 휠 이것도 요즘 기본 휠 자체도 이렇게 생겨서 뭐가 좀 다른지 두 개 옆에 놓고 비교 안 한 이상 잘 모르겠어요. GT 스티어링 휠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루하니 992.2를 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유튜브 각이 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감성적인 면입니다. 감성적인 게 뭐냐면 이 아날로그 바늘이 지금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고급져요. 비싼 무슨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그런 바늘 같은 느낌을 주고 부드러운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옆에 LED랑은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옆에 속도계는 LCD인지 LED인지 이 창으로 나오는데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고급져요. 바늘이. 이런 거는 사실 기능면은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운데 딱 박혀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주는 거 이게 너무 좋고 또 옆에 이 시동 거는 거 키 방식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잖아요. 타이칸처럼 99.2에서는. 그래서 이 버튼 시동이 아니라 시동 키를 돌리는 이 느낌. 실제 키는 아니지만 이 지금 키가 꽂힌 이 느낌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물론 감성적인 거는 이제 딱 잡히는 그게 손 올리기도 좋긴 한데 그게 또 단점이 기어 노브가 여기 있는데 조작 스위치가 위에 있어서 잘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991에서요. 그런데 요것도 되게 실제로 보면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키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버튼들과 되게 그 일관성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되게 굳이 이렇게 푹박스러운 게 있는 것보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벤츠의 칼럼식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뭐 감성 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92.2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감성, 두 번째는 무거워지는 게 싫었어요. 하이브리드가 너무 싫었어요. 3.8로 다시 커진 거는 좋은데 굳이 모터 달고 배터리 더 들어가고 무게는 더 무거워지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어야 됐나. 성능 안 끌어올려도 좋으니 좀 더 가볍게 하면 좋겠는데 옵션을 안 넣어서라도 가볍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모델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요거 끝물을 이제 선택했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외관 컬러 엄청 고민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대기 기간이 한 3년쯤 돼서 한 2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결국은 지나가는 차들 볼 때마다 어느 게 제일 끌리나를 생각해 봤는데 제 차가 크레용 색상의 탑이 레드인데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 봤을 때. 이거 말고 저 차도 예쁜데 싶은 게 그 카민 레드의 그 검정색 탑도 괜찮고 또 뭐 파란색의 검정색 탑도 괜찮고 다 괜찮긴 한데 탑을 열었을 때 또 실내랑 좀 색깔 매칭이 되면 좋으니까 붉은 시트가 좋은데 여기 전체 다 붉은 시트가 조금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뭐 아니면 더 밝아서 예뻐서 그런지 그걸 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건빨 같은 경우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서는 훨씬 많이 하는데 911에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여기가 너무 밝으니까 유리창에 비치는 게 더 싫어서 이게 장기 보유했을 때는 좀 무난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검정색, 시트는 빨간색 이렇게 했습니다. 탑 열었을 때는 위에 지붕과 좀 일체감 있게 그래서 완전 100% 만족하고 있어요. 저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향에 제일 원하는 거 다른 사람 얘기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 차를 진짜 실제로 보시고 저 차 제일 예쁘네 싶은 거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시트 벨트 70만원 정도 옵션 하면은 색상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굳이 이거를 노란색으로 하면 뜬금없고요. 빨간색으로 하면 또 너무 빨갈 것 같고 건빨이라서 이 검정색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외관에 그 GTS처럼 스포츠 범퍼를 넣으면 GTS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양이 번호판이 아래에 달린 차들이 멋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조약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잘 들면은 이 면이 넓은 게 좋아서 번호판 아래에 있는 이 기본 범퍼가 저는 더 스포티한 면은 위에 있는 GTS나 터보가 훨씬 예쁘죠. 그런데 이미 뭐 911인데 911은 스포츠카인데 그래서 기본에 번호판 아래에 있는 게 훨씬 예쁘게 저는 보여요. 도자기 같은 백자 같은 느낌 이 크레용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범퍼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문짝에 밑에 포르쉐 불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 스타일은 아니고 또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크레스트 들어간 거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닌데 그냥 넣어봤어요. 크게 뭐 비싼 옵션 물론 비쌉니다. 워낙 차가 비싸니까 비싸게 안 느껴지는데 다른 거 생각하면은 돈 10만원도 비싸기 때문에 아끼는 게 맞는데 넣었는데 뭐 안 해도 되겠다. 근데 하니까 뭐 예쁘긴 하다.
자랑할 때는 도움이 된다.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랑할 때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지만 그런 의도라면은 충분히 값어치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라운드 뷰는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랑 묶여서 다른 센서가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는 저는 PCCB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PDCC는 넣지 않았고요. 뒷바퀴 조향은 안 넣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심 있게 또는 많이 다루는 게 세 가지잖아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컨트롤 해주는 거 PDCC, 그 다음에 리얼 엑셀,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PDCC를 안 넣은 이유가 굳이 PDCC까지는 필요 없다가 제 생각이고, 물론 차이가 난다고 해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코너 돌 때 길어지면 길어지는 느낌 나는 게 저는 더 좋아서 그랬고, 리얼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뺐습니다. 단지 이제 실제 물리적인 게 현가 질량을 낮출 수 있는 PCCB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돈 들여가지고 그게 1000만원이 넘죠. 그래서 제일 큰 게 그 옵션 비용이 들어간 게 브레이크 옵션이요. 그 다음에 시트 이 옵션이 비용이 크고요. 그 다음에 크레용 색상도 비용이 좀 나가는 편이고, 반자율주행 4개 빼버리면 가격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4개 빼고 출고하시면 가장 가성비 있는 차가 아닌가. 911에서 가성비 논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 있는 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운행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뒷바퀴 온도가 아까 36이었는데 39 정도 됐고, 앞바퀴는 34 정도였는데 36 psi 정도 됐고요.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차가 이거 이상 좋을 필요가 있나를 한 3배 정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생각하면 중고차를 사는 게 권장드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스포츠카 포르쉐의 맛을 느끼려면 911이 아니라 카이맨이 맞죠. 카이맨을 사시는 게 맞는데 둘만 타는 것 같으면 911 안 샀을 거예요. 그래서 911 샀다는 것은 애 아빠다 이제 이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드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이 포르쉐를 타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명사들과 함께 인터뷰도 나누고, 자동차 이야기도 하고, 여행 가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86도 후반은 팔 생각이 없어서 제가 2개를 운영을 할 건데 끝까지 봐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는 출퇴근 때 라디오처럼 또는 공부하기 싫을 때 자동차 좋아하는 10대 20대들 머리 그냥 식힐 겸, 너무 자극적인 거 보면은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재워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충분히 보시고 의견도 좀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이제 혼자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자녀 교육, 요즘에 초관심사 중에 하나인 문해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차차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까 싶어요. 오늘은 좀 너무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죠? 오늘 길들이기를 한 1000km 정도는 해놓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과 출신 교육학자 마루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